그런데 어느 날 미숙은 갑자기 집을 나가기로 결심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스스로 살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동안 가족에게 모든 것을 바쳤지만 이제는 그녀 자신을 위해 살아야 했다. 미숙은 작은 일거리라도 구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조금씩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미숙은 직장을 구했다. 작은 카페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적더라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이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매일 카페에서 일하며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미숙은 점차적으로 자신감을 되찾아갔다. 그녀는 일터에서 작은 기쁨을 느끼며 점차 외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숙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남편 정호와 딸 진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자신의 중요성을 깨닫고 돌아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미숙은 그들의 배신에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리움과 희망을 버릴 수 없었다. 미숙은 점차 자신의 삶을 재건해 나가고 있었다. 카페에서 일하며 스스로를 돌보는 방법을 배우고 매일 아침마다 창고에서 일어나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꾸준히 해나갔다. 그런 그녀에게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일상은 얼마 가지 않아 깨졌다. 미숙에게 다시 한번 배신의 고통이 다가왔다. 어느 날 저녁, 정호가 집에 돌아왔다. 그는 그동안 몇 번씩이나 미숙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고, 미숙도 그에게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다. 그저 각자의 길을 가는 듯한 삶이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정우는 미숙에게 예고 없이 말을 건넸다. 미숙, 나 좀 보고 싶었어. 그 말은 미숙에게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평소와 달리 부드럽고 마치 미숙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말하는 정호의 모습이 이상했다. 미숙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런 미숙을 보고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말했다. 나, 이제 나가야 할 일이 있어? 너는 내일까지 창고에서 자. 그 순간 미숙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미숙은 갑자기 목소리가 떨리며 물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거지? 정우는 차갑게 말하며 미숙을 향해 말했다. 넌 이제 내게 필요 없어. 너는 그냥 내 삶의 일부분일 뿐이야. 이제는 내 개인적인 삶이 필요해. 그 순간 미숙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고 희생하며 살아왔던 그녀에게 이제 가족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 모든 노력과 시간은 그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정우는 그런 미숙을 가차없이 집 밖으로 내쫓고 그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미숙은 그날 밤 창고에서 잠을 자지 못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눈물이 흐르는 걸 느끼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걸까? 라고 생각했다. 정호와 진이는 자신을 부끄럽게 여겼고 그동안 자신을 돌보지 않았던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미숙은 이제 정말로 혼자라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다. 그 모든 시간이 헛되었던 것처럼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 날 미숙은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자신을 떠나게 한 남편과 딸에게 다시는 기대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그들은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숙은 과거의 자신에게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었다. 그날 미숙은 작은 가방을 들고 창고를 떠났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이 그들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때 진이가 집에 돌아왔다. 미숙은 순간적으로 딸이 자신에게 다가올까 하는 희망을 품었지만 진이는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엄마, 이제 그만 좀 해요. 당신이 이 집에서 아무리 희생해도 우리는 당신을 존중하지 않아요. 진이의 말에 미숙은 가슴이 찢어졌다. 딸이 그렇게 말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미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자신이 딸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었는지, 하지만 이제 딸은 그녀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진이야, 내가 뭘 잘못한 거니? 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진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짧게 어쨌든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신경 쓰지 않아요. 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다. 미숙은 그 순간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딸마저 그녀를 떠나가고 남편은 이미 오래전에 그녀를 버린 것처럼 느껴졌다. 미숙은 그날부터 다시 혼자 지내기 시작했다. 카페에서의 일상은 여전히 그녀를 채우지 못했다. 그녀는 사람들과 대화하며 일하는 것이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았다. 그 모든 시간이, 그 모든 대화가 미숙에게는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남편과 딸의 배신,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공허함은 미숙을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끌어들였다. 어느 날, 미숙은 우연히 남편 정호의 서랍을 다시 열게 되었다. 그 서랍 속에서 미숙은 충격적인 메시지를 발견했다. 그것은 정호가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메시지였다. 이제 너와 함께 있을 시간이 필요해. 미숙은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그 메시지는 미숙을 또 한 번 배신의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 남편이 자신에게 얼마나 무관심하고 또 다른 여자를 챙기고 있었는지 그 사실을 미숙은 직접 확인하게 되었다. 미숙은 그날 밤 이 메시지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얼마나 배신당했는지를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정우는 그녀를 더 이상 아내로서 존중하지 않았고, 진이는 그저 자신을 부끄럽게 여겼다. 미숙은 그 모든 고통을 견디며 살아가야만 했다. 이제 나는 정말로 아무도 필요 없다. 김미숙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가족에게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을 다시 찾기로 결심했다. 자신을 떠나게 한 남편과 딸에게는 더 이상 연연하지 않기로 스스로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그 어떤 사람도 그녀를 버릴 수 없다는 생각을 품고 미숙은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했다. 미숙은 자신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그동안 남편과 딸에게 의지하며 살아온 삶은 이제 끝났다고 마음먹었다. 그들은 미숙을 배신했고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들로부터 사랑이나 지원을 기대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로 결심했다. 매일같이 카페에서 일하면서 그녀는 점점 자존감을 회복해갔다. 작은 기쁨을 찾으려는 노력은 그녀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미숙은 처음으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요구를 이어갔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너도 알잖아.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만 성공한다고 해서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 내가 도와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니까. 그 말에 은지는 한순간 마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녀의 마음을 조종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들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서서 그녀의 삶을 자신들의 삶처럼 여겼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녀를 압박했다. 그날 저녁, 은지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대로 계속해서 나만 희생해야 하는 걸까? 그녀는 결국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결심할 수 없었다. 가족의 요구는 끝이 없을 것 같았고 그녀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남편마저도 그녀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결국 다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왔음을 느꼈다. 점점 더 그녀의 가족들이 요구하는 것이 과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더 이상 그들에게 끌려다닐 수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참을 수 없다는 결단이 섰다. 은지는 더 이상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지난 몇 주 동안 가족들의 끊임없는 요구와 남편의 냉담한 태도는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며
결국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끝없는 터널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 그들은 자신이 충분히 도와줬다고 생각하는 반면 그녀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에 더 이상 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점점 더 실감하고 있었다. 하루는 은지가 점심시간을 맞아 회사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전화가 걸려왔다. 화면을 보니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한 번도 이렇게 긴급하게 전화를 받은 적이 없었기에 은지는 잠시 고민하다가 전화를 받았다. 네, 아버지. 그녀는 차분하게 전화를 받았다. 내가 지금 회사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큰일이야. 정말 큰일이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급박하게 들렸다. 너희 어머니가 병원에 가야 된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도저히 갈 수가 없어. 빨리 도와줘야 해. 은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이번처럼 급박한 상황은 처음이었다. 그럼 내가 도와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조금 더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물어보았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정말 아픈 건가요? 은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장 병원에 가야 돼. 그런데 돈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다고. 제발 도와줘. 우리가 얼마나 너를 위해서 고생했는지 알잖아. 아버지의 말은 점점 더 간절해졌다. 은지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갈등을 느꼈다. 어머니의 건강 문제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일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그녀는 너무 많은 금전적인 요구를 받아왔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들이 그녀에게 항상 기대는 방식이 이젠 너무 부담스럽게 다가왔다. 결국 은지는 차갑게 대답했다. 아버지, 정말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도와줄 수 없어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줬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요구하시면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전화를 끊은 후 은지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말이 여전히 머릿속에서 울리고 있었다. 우리가 얼마나 너를 위해 고생했는지 알잖아. 그 말이 자꾸 떠올랐다. 그녀가 그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왔는지 그들은 전혀 몰랐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당연히 받는 것처럼 요구하고 은지는 매번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했던 것이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은지는 또 다른 갈등을 맞닥뜨렸다. 남편인 민수는 그녀가 전날 아버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거절한 내용에 대해 알고 있었다. 은지, 진짜 그럴 거야.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해? 부모님이 정말 필요해하는 상황인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왜 거절하는 거지? 은지는 남편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민수, 그만해요. 이제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요? 그들은 나에게 항상 요구만 했고 나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내 의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게 내 삶을 다 갉아먹고 있다는 걸 알겠어요. 민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은지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동안 은지의 결정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가 자신의 가족을 도와주는 모습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게 반응했다. 그럼 너, 내 말도 무시할 거야. 그의 말에는 분명히 불편함이 묻어 있었다. 너는 항상 그들을 위해 살아왔잖아. 내가 도와주면 안 돼? 은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저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요구에 응답할 수 없어요. 그들이 항상 나를 이용했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욱 확고해졌다. 이제 그녀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그녀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것들을 정확히 알게 되었다. 가족들의 요구가 자신을 얼마나 지치게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결국 자신의 삶을 어떻게 짓밟았는지 깨닫게 된 것이다. 그녀는 그들이 부여한 책임감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은지는 자신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속할 수 없었다. 가족들에게 명확히 선을 긋기로 결심했다. 회의 중에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마지막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회의를 마친 후 바로 집에 돌아와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정리했다. 모든 것이 너무 부담스러웠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요구에 응답할 수 없다는 결심을 굳혔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다. 그날 저녁, 은지는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마지막으로 연락을 했다. 그녀는 이번에 진심으로 그들에게 말할 준비를 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어요. 그만해주세요. 그녀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말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예상한 대로 충격적이었다. 아버지는 먼저 말했다. 너무한 거 아니냐? 너도 알잖아. 우리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너만 성공했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버려져야 하냐? 어머니는 조용히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가 얼마나 너를 키우며 희생했는데 그게 다 헛된 거냐? 그녀의 눈에 고여있던 눈물은 그녀의 감정을 가늠할 수 없게 만들었다. 형제인 지훈도 곧바로 전화를 걸어왔다. 누나, 왜 그래? 가족을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게 말이 되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 은지는 그들의 말을 듣고도 마음속에서 결정을 바꾸지 않았다. 더 이상은 안 돼요? 저도 제 삶을 살아야 해요. 그녀는 확고하게 말했다. 그들이 얼마나 화가 나든 그녀는 결국 그들을 떠날 결심을 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은지는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가족들의 요구에 응답할 수 없다면 그들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녀는 지난 몇 주간의 고통을 되돌아보며 이제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가족에게 헌신한 시간들은 이제 그녀에게 더 이상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게 되었고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싸움만 남았다. 그날 은지는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기로 했다. 이 전화를 통해 그녀는 이제 그들과의 관계를 단호히 끊겠다는 결심을 확실히 전달할 생각이었다. 그녀는 먼저 부모님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전화를 받은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권위적이었다. 여보, 은지야, 어떻게 된 거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대하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그녀에게 날카롭게 들렸다. 너도 알잖아. 우리가 너를 키우고 너에게 많은 것을 해줬다고. 지금 이렇게 나를 무시하는 거냐? 은지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나에게도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더 이상 제 삶을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녀는 한숨을 쉬고 마음속으로 결심을 다졌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너희가 왜 우리가 너에게 그렇게 한 줄 모른다고 생각하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해졌다. 너는 그냥 돈만 주면 모든 게 끝날 거라 생각하냐? 그렇게 우리를 버리는 거냐? 은지는 답답한 마음을 억누르며 말을 이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와 어머니의 요구에 응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버리는 일이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세요. 저는 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저를 희생시키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부모님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요구를 이어갔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너도 알잖아.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만 성공한다고 해서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 내가 도와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니까. 그 말에 은지는 한순간 마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녀의 마음을 조종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들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서서 그녀의 삶을 자신들의 삶처럼 여겼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녀를 압박했다. 그날 저녁, 은지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대로 계속해서 나만 희생해야 하는 걸까? 그녀는 결국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결심할 수 없었다. 가족의 요구는 끝이 없을 것 같았고 그녀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남편마저도 그녀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결국 다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왔음을 느꼈다. 점점 더 그녀의 가족들이 요구하는 것이 과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더 이상 그들에게 끌려다닐 수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참을 수 없다는 결단이 섰다. 은지는 더 이상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지난 몇 주 동안 가족들의 끊임없는 요구와 남편의 냉담한 태도는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며 결국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끝없는 터널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 그들은 자신이 충분히 도와줬다고 생각하는 반면 그녀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에 더 이상 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점점 더 실감하고 있었다. 하루는 은지가 점심시간을 맞아 회사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전화가 걸려왔다. 화면을 보니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한 번도 이렇게 긴급하게 전화를 받은 적이 없었기에 은지는 잠시 고민하다가 전화를 받았다. 네, 아버지. 그녀는 차분하게 전화를 받았다. 내가 지금 회사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큰일이야. 정말 큰일이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급박하게 들렸다. 너희 어머니가 병원에 가야 된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도저히 갈 수가 없어. 빨리 도와줘야 해. 은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이번처럼 급박한 상황은 처음이었다. 그럼 내가 도와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조금 더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물어보았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정말 아픈 건가요? 은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장 병원에 가야 돼. 그런데 돈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다고. 제발 도와줘. 우리가 얼마나 너를 위해서 고생했는지 알잖아. 아버지의 말은 점점 더 간절해졌다. 은지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갈등을 느꼈다. 어머니의 건강 문제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일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그녀는 너무 많은 금전적인 요구를 받아왔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들이 그녀에게 항상 기대는 방식이 이젠 너무 부담스럽게 다가왔다. 결국 은지는 차갑게 대답했다. 아버지, 정말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도와줄 수 없어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줬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요구하시면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전화를 끊은 후 은지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말이 여전히 머릿속에서 울리고 있었다. 우리가 얼마나 너를 위해 고생했는지 알잖아. 그 말이 자꾸 떠올랐다. 그녀가 그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왔는지 그들은 전혀 몰랐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당연히 받는 것처럼 요구하고 은지는 매번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했던 것이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은지는 또 다른 갈등을 맞닥뜨렸다. 남편인 민수는 그녀가 전날 아버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거절한 내용에 대해 알고 있었다. 은지, 진짜 그럴 거야.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해? 부모님이 정말 필요해하는 상황인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왜 거절하는 거지? 은지는 남편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민수, 그만해요. 이제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요? 그들은 나에게 항상 요구만 했고 나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내 의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게 내 삶을 다 갉아먹고 있다는 걸 알겠어요. 민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은지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동안 은지의 결정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가 자신의 가족을 도와주는 모습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게 반응했다. 그럼 너, 내 말도 무시할 거야. 그의 말에는 분명히 불편함이 묻어 있었다. 너는 항상 그들을 위해 살아왔잖아. 내가 도와주면 안 돼? 은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저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요구에 응답할 수 없어요.
그들이 항상 나를 이용했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욱 확고해졌다. 이제 그녀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그녀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것들을 정확히 알게 되었다. 가족들의 요구가 자신을 얼마나 지치게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결국 자신의 삶을 어떻게 짓밟았는지 깨닫게 된 것이다. 그녀는 그들이 부여한 책임감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은지는 자신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속할 수 없었다. 가족들에게 명확히 선을 긋기로 결심했다. 회의 중에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마지막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회의를 마친 후 바로 집에 돌아와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정리했다. 모든 것이 너무 부담스러웠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요구에 응답할 수 없다는 결심을 굳혔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다. 그날 저녁, 은지는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마지막으로 연락을 했다. 그녀는 이번에 진심으로 그들에게 말할 준비를 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어요. 그만해주세요. 그녀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말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예상한 대로 충격적이었다. 아버지는 먼저 말했다. 너무한 거 아니냐? 너도 알잖아. 우리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너만 성공했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버려져야 하냐? 어머니는 조용히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가 얼마나 너를 키우며 희생했는데 그게 다 헛된 거냐? 그녀의 눈에 고여있던 눈물은 그녀의 감정을 가늠할 수 없게 만들었다. 형제인 지훈도 곧바로 전화를 걸어왔다. 누나, 왜 그래? 가족을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게 말이 되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 은지는 그들의 말을 듣고도 마음속에서 결정을 바꾸지 않았다. 더 이상은 안 돼요? 저도 제 삶을 살아야 해요. 그녀는 확고하게 말했다. 그들이 얼마나 화가 나든 그녀는 결국 그들을 떠날 결심을 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은지는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가족들의 요구에 응답할 수 없다면 그들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녀는 지난 몇 주간의 고통을 되돌아보며 이제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가족에게 헌신한 시간들은 이제 그녀에게 더 이상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게 되었고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싸움만 남았다. 그날 은지는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기로 했다. 이 전화를 통해 그녀는 이제 그들과의 관계를 단호히 끊겠다는 결심을 확실히 전달할 생각이었다. 그녀는 먼저 부모님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전화를 받은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권위적이었다. 여보, 은지야, 어떻게 된 거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대하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그녀에게 날카롭게 들렸다. 너도 알잖아. 우리가 너를 키우고 너에게 많은 것을 해줬다고. 지금 이렇게 나를 무시하는 거냐? 은지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나에게도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더 이상 제 삶을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녀는 한숨을 쉬고 마음속으로 결심을 다졌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너희가 왜 우리가 너에게 그렇게 한 줄 모른다고 생각하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해졌다. 너는 그냥 돈만 주면 모든 게 끝날 거라 생각하냐? 그렇게 우리를 버리는 거냐? 은지는 답답한 마음을 억누르며 말을 이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와 어머니의 요구에 응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버리는 일이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세요. 저는 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저를 희생시키지 말아주세요. 지훈은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다. 은지는 그 순간 자신이 결단을 내린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가족을 위한 희생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녀는 앞으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후 은지는 아직도 남편과의 갈등을 해결해야 했다. 민수는 여전히 그녀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져 갔다. 은지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지만 이제 그와의 관계까지 정리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제 은지는 과연 자신이 선택한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지,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이 남아 있었다. 그 길은 그녀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녀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은지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갈등을 뒤로하고 마침내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가족과의 관계를 끊고 남편인 민수와도 거리를 두기로 했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여전히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동시에 이 선택이 자신에게 필요한 변화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아침, 은지는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며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다. 이제 그녀는 회사에서도 더 이상 가족과의 관계나 개인적인 갈등을 감추지 않고 직장 내에서도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집중적으로 쌓아갈 계획이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너무나도 가족에게 의존하고 그들의 기대에 맞추려 했다는 사실을 깊이 반성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제 은지는 자신이 더 이상 부모님이나 형제들, 그리고 남편의 기대에 부응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자유로워졌다. 그동안 그녀의 마음속에 깔려 있었던 무거운 짐이 조금씩 내려가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이 자유를 소중히 여겼고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선택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결심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은지는 점차 자신을 되찾아갔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잦아졌고 그녀는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다. 회사에서도 그녀의 능력을 인정해 주었고 그녀는 차근차근 승진을 거듭하며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이어갔다. 남편 민수와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졌고 결국 그녀는 그와의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민수는 여전히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의 갈등은 끝을 보지 못한 채 계속 이어졌다. 결국 은지는 이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그녀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느꼈다.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그날 은지는 다시 한번 큰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부모님이 다시 그녀에게 연락을 해온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여전히 그녀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고 그들의 연락은 점점 더 집요해지고 있었다. 은지는 처음에는 이들을 거부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속에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부모님은 여전히 그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손에 쥐고 있는 금전적 지원을 통해 은지를 다시 끌어들이려 하고 있었다. 은지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녀는 그들에게 단호히 거절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할지에 대한 갈등을 느꼈다. 그동안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왔던 시간을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가족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러나 그녀는 이 갈등을 극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요구를 계속해서 받아들인다면 그녀는 다시 자신을 잃을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은지는 부모님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 결정을 내리고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부모님을 위해 살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전화를 받은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간절함이 묻어났다. 은지야, 우리가 너를 이렇게까지 대하려고 했던 거 모르겠니?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너에게 너무 많은 걸 바랐던 것 같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용히 떨리며 말했다. 은지는 잠시 말을 고르며 대답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요구에 응할 수 없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많이 희생했어요. 저는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의 삶을 찾고 저 스스로 살아가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너는 우리가 그동안 너를 얼마나 키우며 힘든 시간을 보내왔는지 알지 않느냐? 우리가 얼마나 너에게 기대고 있었는지. 은지는 침착하게 말했다. 저는 이제 제 삶을 살기로 했어요. 그동안의 모든 일들은 저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되었고, 그 속에서 저는 점점 사라져 갔어요. 이제는 저의 인생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끝내 그가 말했다. 그래, 내가 그렇게 결심한 거면 어쩔 수 없다. 우리는 내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겠지? 전화가 끊어진 후, 은지는 그동안 가족과의 갈등을 해결한 것에 대한 안도감을 느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실감났다.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온전히 자신을 위해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이후, 은지는 점차 자신만의 삶을 더 단단히 구축해 나갔다. 그동안의 고통은 그녀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고, 그녀는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강해졌다. 회사에서 그녀는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되었고, 그곳에서의 삶은 이제 그녀에게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그녀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그동안 가족에게 의존하며 살아온 자신을 돌아보며 이제는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했다. 민수와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졌고 결국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가기로 했다. 은지는 이제 그와의 이혼 절차를 시작하게 되었다. 비록 처음에는 그 결정이 너무 급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그것이 가장 옳은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그녀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지막으로 은지는 자신을 위한 여행을 계획했다. 그동안 자신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었던 시간을 되돌아보며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여행은 그녀가 끝내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정으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은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자신에게 의존하지 않으며 앞으로의 삶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결국 자신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